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저녁에 잠실 롯데백화점 화재 발생, 시민 1000여 명 대피한 소동이 빚어졌죠.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한 주간의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록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와, 이게 지금 소방당 1시간 만에 진화를 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주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대형 백화점이었고 예. 뭐 여기 안에서 한 1000여 명이 이제 대피하게 되었는데 네. 어제 이제 7시 57분 정도에 네. 이제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화재가 시작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여 명이 갑자기 이제 피하게 되고 예. 그중에 한 7명 정도가 넘어지거나 연기를 좀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네. 1층에 있는 매장에 있는 쇼윈도에서 이제 불이 발화되었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은 이번에는 특별하게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 이와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렇죠.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소화전이라든가 예. 특히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차단막이 제대로 내려오는지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불이 확산되지 않으니까요. 네네. 이번 계기로 각종에 있는 여러 이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 화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네. SNS에 시민들이 공유한 저 영상들을 보면 연기가 좀 꽤 자욱한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될까요? 뭐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마음 아픈 지하철 참사를 겪은 적이 네네.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지 지하철에도 이제 깨알같은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보다 연기로 인한 질식사 혹은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 사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정말 불이 났을 때 연기만 보여도 깜짝 놀래서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아이가 가장 위험하니까요. 예. 그런 사람과 같이 가는데 이제는 밑에 유도선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유도선이 만들어지지 않는 곳은 반드시 지금 유도선을 만들어야 되고 몸을 최대한 낮추고 갖고 있는 수건이 있으면 그 수건을 입에 맞고 더 좋은 것은 물에 좀 적시면 훨씬 예. 유독가스가 덜 들어오니까요. 최대한 맞고 몸을 낮추고 최대한 안전한 장소로까지 빠져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이 조선 어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에 할머니에게 혼나서 화가 났다 이렇게 우발범행을 주장을 했는데 취재진 앞에서 계획범이었다 이걸 인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사실 이 계획범이라고 인정했는 목소리는 진짜 작습니다.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네. 이 정도의 목소리고 예.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나오면서 저 차에 탈 때까지 저 얼굴에는 분노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맞아요. 단 한 번도 그 얼굴을 어떤 핀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경찰이 지금 내 얼굴을 이렇게 국민들 앞에 보이게 하는 것 혹시 이게 기분 나빴는지 아니면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더 많은 범죄를 못 저질러서 화가 나서 저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죄송합니다라는 말투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 일이 없다는 듯한 죄송하다는 말이라서 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조선에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했는 말 제일 처음에 펜타닐 거짓말이었죠. 할머니한테 꾸지람 들었다 거짓말이었죠. 사실 할머니가 90세가 넘으세요. 예. 대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인데 할머니가 꾸짖어본들 뭘 그렇게 꾸짖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보면 분명히 포렌직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계획범행을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렌직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이 사람이 계획범죄를 저질렀느냐, 두 번째 그 계획범죄의 동기가 뭐냐, 세 번째는 이 범죄에 공범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렌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포렌직에서는 계획범죄의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네네. 조선의 말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증거를 통해서 계획범죄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은 조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 외에 또 절도 사기 혐의도 적용을 했고요. 예. 현재 검찰에서는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거든요. 그럼 수사 방향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먼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살인, 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갖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살인 미수. 그 흉기를 훔쳤잖아요. 흉기를 훔쳤는 거에서 절도, 그 택시를 타고 그냥 내렸기 때문에 사기,
구속죄가 성립이 되었는데 예. 이제 중앙지검 아마 3부장이 네네. 이런 특수 살인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네. 3부장이 전담팀을 꿀 건데 예.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부장도 이야기했듯이 이 범죄,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준 이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계획성을 반드시 살펴야 되고 두 번째, 네. 동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왜 그런가 하면 계획성은 양형 기준에서 살인죄의 가장 높은 양형 인자가 가장 가중할 수 있는 양형 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 살인죄는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인데 동기에 따라가 천차만별로 5유형에 대해서 정말 살인의 기쁜 살인만이 자기에게 희열이 만들어져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경우는 5유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과연 이 동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야 경찰이 말한 정말 이 사람에 대한 필벌을 할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점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신림동 사건 현장에 마련된 이 추모 공간에 한 60대 남성이 유족 동의 없이 가짜 모금함을 설치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렇죠. 이 박스 안에 네. 그 모금함 이렇게 적어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금이 되면 유족들에게 전달할 방침 이랬는데 유족들은 그렇군요. 저 내용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아마 저기에 이제 그 모금이 되면 네네. 뭐 본인이 그걸 가져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그 추모객들 중에서 이제 저 부분을 항의하거나 뭐 발로 차거나 이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주워다 갖다 놓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말았는데 저런 것들은 뭐 여러 댓글들도 달렸습니다만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렇죠.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의 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교사들이 겪었던 교권 침해 사례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교권 침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글쎄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권 침해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결국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답변에 응한 사람들의 49%가 예.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제 첫 번째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44% 정도가 이제 그 어떤 뭐 정당한 그 생활 지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거나 예. 또는 반항하거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제재를 가할 수 없을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인데 결국은 그 학부모들의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의 문제, 예. 로 인해서 이제 교권이 침해당하는 건데 네네. 사실은 이제 과거 정부에서 이제 학생 인권 문제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교권이 침해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만 강조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한쪽이 강조되다 보면 다른 쪽이 침해를 받을 가능성도 수도 있기 있죠. 때문에 진짜 조화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한번 대책을 강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거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게 서울시 교육청이어서 사실 좀 놀랐거든요.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이 매뉴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논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예를 조금 들어드려도 예. 될까요? 네네.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학생에게 왜 그래? 이러면 예. 뭘 하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매뉴얼이라고 볼 수 없는 그게 부분이고. 매뉴얼에 나와 있다 얘기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진정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뒤에 그래도 난동을 부려야지 그때서야 이제 경찰에게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제가 뒤에 거는 일부러 연기를 안 했는데 혹시나 예. 이게 희화화될까 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 시간제 근로자들에게도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그 어필이 그냥 그 손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면 순간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그 시간을 비워줍니다. 네. 그래야지 마음이 놓이니까요. 예. 제가 학교 폭력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학교에서 이야기했는 거는 그 피해자와 같이 연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네. 아니 지금 이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왜 연대를 만들어주지 않는지 전 정말 알 수가 없고 예. 그렇게 그 교사가 저렇게 폭력을 당하면 예. 폭력을 당한 교사는 빠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어떤 교장이나 교장쌤이 와서 교감이나 교장쌤이 와서 다루어줘야 되는 것이지 예. 그런 형태의 매뉴얼은 있느니 없느니마다 못한 예.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사들의 이 교권 보호를 위한 시위도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학생의 권위도 있고요. 이걸 합리적으로 잘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호 아기 판다 이야기입니다. 푸바오에 대한 대중의 관심 아주 뜨겁습니다. 지난 7일 태어난 이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둘째가 엄마한테 많이 먹고. 지금 보니까 아기 판다들의 몸에 좀 검은색 무늬가 점점 짙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어떻게 제일 처음에 그 아기 판다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한 160g,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맞아요. 판다였고 처음에 나왔을 땐 사실 이렇게 판다라고 확인도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제법 이제 판다의 모습을 좀 갖추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게 어미 혼자 쌍둥이를 볼 수가 없어서 그쪽에 있는 사육사들과 함께 이제 그 판다가 이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3일씩 서로 교대로 하면서 이 아기 판다를 키우고 있다는데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이렇게 넘넘한 모습이 좀 갖추어지면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시민들하고 함께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푸바오 지난 20일에 만 3세 생일을 맞았대요. 근데 올해가 한국에서 보내는 네. 마지막 생일이 될 수 있다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판다는요 중국이 외국에 선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는 겁니다. 예. 임대를 하는데 만 4세가 되면 예. 짝짓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4세가 되면 중국으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중국에서는 벌써 푸바오의 뭐 그 이제 짝짓기 될 그 수컷 뭐 이것이 이제 뭐 어디 뭐 프랑스에 있는 뭐 누구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생일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 생일 전에 중국으로 반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